자, 확률의 정의 나갈게요. 확률의 정의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 전사건, 공사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어려운 얘기하니까 그냥 문제 읽어봐.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나올 것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확률은 있잖아. 뭐 이렇게 표기를 해. 표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걸 말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로 표기를 할 거야. 그래서 P라는 거는 사실은 확률을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하는데 거기에 P를 따온 거야. 근데 얘 이제 성질, 기본적인 성질 한번 볼게. 기본적인 성질을 보면, 자, PA라는 녀석 확률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이게 바로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확률의 정의 쪽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그냥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경우의 수를 잘 넣으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빨리 얘가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문맥상에서 분자에 들어갈 것과 분모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문맥에서 일대 여기까지는 끊고 일 확률을 물어봐. 이렇게 보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일대가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는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 확률, 이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바로 확률인데, 우리가 문맥상에서 문제를 딱 보면 일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분모가 되고, 일 확률 이러면 이게 바로 분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파트가 지금 82페이지, 83페이지 이쪽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왔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 세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계산식을 딱 바라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인 PA에 대한 성질이 있어. 자, 첫 번째, 얘는 있잖아.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뭐가 일어날 확률이 음수가 나오진 않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보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진 않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전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PA가 0이라면 얘는 우리가 이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는데 A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않는 사건이에요.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7이 나올 확률 0이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그러면 PA가 1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A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주머니 속에 지금
사과가 있어. 근데 거기서 꺼냈을 때 사과일 확률은 당연히 확률이 1이죠. 주머니 속에 사과만 있어. 거기서 어떤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 사과 1 확률은 당연히 1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특정한 경우 말고는 항상 PA는 0 이상 1 이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되게 쉬운 내용이야. 이걸 모르면 안 돼. 확률은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다? 일단은 여기서는 뭘 물어본다? 경우의 수 물어본다야. 오케이? 이쪽 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도 배울 것이고, 곱셈 정리도 배울 거예요.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단원에서는 얘에 관련된 문제만 물어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쟤에 관련된 거. 뭐분에 뭐 쓰는 것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84페이지에 말하는 내용이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너네 이제 이런 것도 긴 문장 이렇게 읽기 싫잖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잘 봐. 수학적 확률과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을 해. 얘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제부터 계산할 때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이제부터 확률에 나오는 건 다 수학적 확률을 할 거예요. 자, 수학적 확률은 다른 말로 이론상의 확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통계적 확률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험상의 확률이라고 말을 해요. 통계를 냈다. 들어본 적 있지, 그지? 통계를 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론상의 확률과 통계적,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야. 어떤 똑같은 문제를 던질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이걸 물어봐요. 자,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잘 봐봐. 우리가 이거 이미 사실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1번 대답으로 내가 수학적 확률로 대답을 한번 해볼게. 수학적 확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여태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확률들이야. 자, 주사위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지금 말하고 있지.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야. 이론상에 6분의 3 맞니?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통계적 확률로 구해볼 거야. 얘를 갖다가 통계적 확률의 견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그냥 2분의 1로 쓰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요. 자, 통계적 확률은 통계를 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통계적 확률은 통계를 낸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시행을 하냐면, 오케이, 내가 주사위를 항상 뭐 30번 아니지만 30번 던졌어. 실제로 경험을 하고 통계를 내는 거야. 그런데 짝수의 눈이 얼마가 나온다? 뭐 예를 들어 13번 나왔어. 이렇게 시행해서 우리는 얘의 확률을 뭐라고 그래? 30분의 얼마라 그래? 13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라는 거야. 약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하는 게 통계적 확률, 통계를 낸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외우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의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우리가 흔히 쓰는 확률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수학적 확률로 확률을 계산해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박스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가볼게. 84페이지. 84페이지에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자, 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야. 말 그대로 큰 수에 대한 법칙을 보는 건데, 자, 개념을 처음에 얘기를 해주자면 큰 내용은 이거야. 여러분,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습니까? 같다라는 보장을 못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야. 이 시행을 있잖아. 30번 시행하던 걸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한다야. 저 횟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거의 2분의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한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만큼 많이 하면 비율이 거의 2분의 1로 수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빨간색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문제를 거기 있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큰 수의 법칙인데 다시 한번 통계적 확률이 거의 지금 시행하는 횟수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거의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회 반복한대. 여러분, 시행을 n회 반복한다는 거 이미 이걸 봐도 우리는 얘 무슨 확률이구나, 통계적 확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수학적 확률은 저런 시행을 반복하지 않죠. 그냥 머리를 썼을 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얘는 n회 반복할 때 A가 일어나는 사건. 그럼 A가 몇 번 일어나냐면 Rn번 일어나. Rn번 일어났어. 그러면 이때 통계적 확률은 뭐분의 뭐가 될까요? 이때 통계적 확률은 뭐분의 뭐가 될까요? n분의 Rn이 되나? 맞니? 이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30분의 13이나 n분의 Rn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오케이?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수학적 확률은 얼마라고 줬어? P라고 준 거야. 그럼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Rn은 어디에 수렴한다? P에 수렴한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야. 저 n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같아진다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확률에서 풀어나갈 확률들은 통계적 확률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 어떤 특정 사건의 특정 경우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좀 알아둬야 될 거 뭐밖에 없다?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를 경우의 수를 그냥 잘 세는 것밖에 없어, 이 단어는.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내가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통계적 확률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겁니다. 이제 5-2번 한번 가볼게요. 5-2번 가볼게. 5-2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이거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쪽 단어는 별거 없구나. 자, 5-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 1부터 6까지 각 문제마다 또 어떤 개념들이 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던질 때 여기까지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A 주사위는
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여져 있냐면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어요. 근데 B의 주사위에는 눈을 어떻게 썼냐면 2부터 7까지 썼단 말이야. 그런데 자 1번 나오기 전에 동시에 던질 때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내가 뭐라 그랬어? 뭐뭐일 때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그랬어. 자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야. 자 동시에 던질 때 여기까지 딱 끊어서 얘가 뭐가 된다? 분모가 된다. 또는 다른 말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36가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얘 1, 1,2, 1,3, 1,7 맞나? 2,2, 2,3, 2,7 36개의 순서상이 나올 거니까 아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36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렇게 소분된 그 문제들을 한번 볼게.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번 나온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이에요. 서로 같을 확률이야.